안녕하세요. 소소한 인상 이야기 11번째 시간 비누풀 이상입니다. 조금은 느리게 충분히 계절을 즐기고 싶은 저희 마음과는 달리 어느덧 가을도 끝자락입니다. 여전히 하늘은 높고 날씨는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 부는 바람에는 벌써부터 겨울의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마음의 소리님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떻게 이제 11월 달 됐는데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그냥 바빴어요, 그냥. 이제 선생님이 좀 바쁜 시즌이실까요? 네, 제가 갑자기 바빠졌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제로 그 음. 교육청 일이랑 뭐 이렇게 일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조금 여유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바톤 터치해서 늦은 가을을 조금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옷게 던 압박감이 드디어 스스로. 바람 좀 쐬러 이렇게 자연 그래야 될 속으로 것 같네요. 들어갔다 네. 오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선생님은 원동력을 얻으니까. 네. 여러분, 그 사랑은 시처럼 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이웃집 라디오 이 영상은 2021년 이웃집 라디오 특집 방송이기도 하고 저희 11번째 방송이기도 한데 저는 선생님은 어떠신지 저는 좀 감회가 남달라서 저도 감회가 남다르죠. 어찌 됐건 간에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그렇죠. 시작하고 11번째, 11월과 함께 11번째를 그렇죠. 맞이했고 또 이렇게 특집 방송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저도 그래요. 시간이잖아요. 네, 되게 참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싶지만 이렇게 벌써 특집 방송을 저희에게도 하는 날이 오네요. 네. 그래서 좀 의미가 남다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오늘 제목을 시시하고 소소한 이야기로 정했고요. 네. 저는 이 가을의 끝자락이 아쉽기도 하고 제가 또 시를 감성적이기도 해서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을에 어떤 시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천연희 시인의 오래된 가을이라는 시를 한번 준비해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예, 이제 BGM을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오래된 가을이라는 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가을, 돌아오지 않기 위해 혼자 떠나본 적이 있는가? 새벽강에 나가 홀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늦은 것이 있다고 후회해 본 적이 있는가? 한입 낙엽같이 버림받은 기분에 젖은 적이 있는가? 바람 속에 오래 서 있어 본 적이 있는가?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는가? 증오보다 사랑이 조금 더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가을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 보라, 추억을 통해 우리는 지나간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선생님. 저는 이 시를 네.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접했어요. 좀 되게 쓸쓸한 느낌과 이렇게 뭐랄까 뭔가 이렇게 관통하는 느낌도 들어서 가을과 어울리긴 한데 참 애잔한 느낌이 드는 그렇죠. 그런 시네요. 저는 나에게 묻는 말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일깨워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인 것 같고 네네. 저는 시집이나 책을 볼 때 처음엔 눈으로 보고 두 번째는 네. 마음으로 보고 세 번째는 눈과 마음으로 읽고 또 좋거나 이런 거는 저의 마음 창고에 저장하기도 하는데 네. 마음의 소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시를 그렇게 가깝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시들 있잖아요. 두 줄, 세 줄로 돼서 탁 찌르는 직관을 좀 일으키는 그런 시를 좋아하고요.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유상현 선생님 통해서
시의 묘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청소년기에는 그래도 시를 조금 접했었는데 가을 하면 저는 이제 윤동주 시님의 누구나 아는 별에는 밤이 그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 굉장히 장황하지만 그 시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가을이구나. 가을의 스산함과 그 외로움과 헛헛함과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머니와 누이와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가족에 대한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죠. 네, 저의 소녀적에 울컥하게 만든 맞아요. 시인데 예.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생각나는 시 한 편을 마음속에 새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저희 이 시시하고 소소한 이야기, 마음소리님은 어떤 소소한 이야기, 시시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의 시시한 이야기는 저는 시 말고 그 에세이, 단편 에세이 나오는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여행을 좀 자주 하려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라도요. 그런데 이 이 변종모 여행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이렇게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변종모 여행 작가의 에세이 같은 시간 우리 어쩌면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예요. 그래도 제목 좋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렇게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의 한 챕터가 감사는 품는 게 아니라 꺼내놓는 것이라고 하는 챕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감사는 내 마음으로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꺼내놓았을 때 뭔가 서로 간의 교감과 어떤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말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구절이 좋아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좋은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당신의 정성이 상대에게 가는 동안 당신이 가장 먼저 기쁠 것이다. 타인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내가 가장 먼저 좋아지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당신이 안녕하고 손을 흔들 때 이미 상대는 화나다. 그것을 보는 나 역시 환해지는 것을 느낀다. 여기까지예요. 예, 아주 그냥 그냥 일상적인 일이지만 또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거나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선물을 하거나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거나 그럴 때 마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제가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거 노래 제목도 생각나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그렇죠. 좋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 또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제 마음에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저희가 벌써 11회째 11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같이 나눌까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하잖아요. 어쩔 때는 같이 나누겠다고 하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함께 선생님과 함께 이런 나누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또 저에겐 또 굉장한 기쁨이니까요. 시청자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은 특별한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는 이쯤에서요. 유튜브와 팟빵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힘을 얻어서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라디오 2021년 특집 방송과 저희 11번째 소소한 일상의 방송을 하면서 저희 이웃집 라디오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홍보 영상과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 시청하시고 들으실 수 있고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응원과 댓글, 성명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사은품도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번호도 있던데, 전화번호?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 네네. 더 저희 이 마무리하면서 네. 좀 들려주실 간단한. 없어요. 오늘은 저만 하는 방송이 아니고 갑자기 선생님 훅 들어오네요. 그래서 좀 이게 아쉬워요. 아쉬워요. 저희가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게 아니라 10분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이미 넘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우리 이 가을의 끝자락이라기도 하고 네네. 가을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겨울을 알리는 이제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 계절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죠.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으시면서 속상한 네네. 일상 이야기는 올라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 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지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쑥쌤입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집 라디오에서 1년 동안 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연말에 공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엔 인터넷 방송을 했고요. 올해는 그 집합 금지가 계속 연결되어서 거의 활동을 못한 관계로 각 프로그램별로 연말 특집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영어 발음에 관한 몇 가지를 영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영어 발음에 관한 꿀팁, 영꿀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어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과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영어도 우리말처럼 말이죠. 언어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라 모국어 말에 익숙했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영어에서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이 L 발음과 R 발음입니다. 그래서 L과 R 발음에 관한 꿀팁. 자, L 발음과 R 발음의 차이점은요. 첫 번째로 그 L 발음은 혀 끝이 입 천정을 치고 내려오면서 내는 음입니다. 다음에 R 발음은 휘파람 불듯이 입술을 모으고 혀의 양옆을 혀 중앙으로 구부려서 말아서 휘파람 부는 그런 형태로 혀를 만들어서 내는 음입니다. 그래서 딱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말의 리을과 그 R과 L 발음이 가장 흡사한 음입니다. 근데 L 발음은 서울 할 때 서울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울 한 상태에서 혀가 혀 끝이 입 천정에 붙어 있죠. 그 발음이 리을 발음과 L 발음이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R 발음은 우리에서 리을 발음이 R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쌍으로 단어를 3개 예를 들어놨는데요.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L 발음은 lead입니다. lead. 그다음에 R 발음은 휘파람 불듯이 입술을 모아서 우 합니다. read입니다. read. lead, read. 그다음에 light. 그다음 right. 그다음 lead, read.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 관심 없이 그냥 막 L 발음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연습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혀 끝이 입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R 발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휘파람 불듯이 모으는 것이 정확한 R 발음을 하는 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세에 관한 꿀팁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강세가, 그러니까 강하다는 것은 옆에 것보다 더 크게 얘기하는 거죠.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의미의 차별을 가져옵니다. 우리 한국말은 학교 한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어느 부분에 강하게 읽냐에 따라서 단어 뜻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단어에 붙는 강세를 액센트 또는 스트레스로 갑니다. 그래서 단어에는 강세가 명사나 형용사는 대부분 단어의 앞 모음에 강세가 오고요. 동사는 뒷부분에 있는 뒷모음에 강세가 옵니다. 거기 예를 들면 import가 있습니다. import. 자, 스펠링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import라고 두 번째 뒤에 이음절에다가 강세를 두면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하다, 수출 수입이죠. 수입하다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import라고 앞에 첫 음절을 강하게 읽으면 명사가 됩니다. suip. 그다음에 produce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produce라고 이음절을 뒷부분을 강하게 읽으면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산출하다 또는 생산하다. 근데 이 단어를 똑같은 스펠링인데 앞에 produce라고 첫 음절을 강하게 읽으면 명사가 되어서 산출액 또는 집합적 명사로 농산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도 이렇게 강세가 있고요.
자, 문장 안에서도 강세가 있습니다. sentence stress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 안에서 강세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문장 안에서는 강세를 받는 자격이 있는 품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을 의미가 있는 단어에서 내용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단어에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그냥 명동형부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특정한 그 대화 상황에서 전치사라든가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정관사라든가 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그 단어를 꼭 강조하고 싶을 때는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더라도 강세를 받기도 하지만 대체로 평범한 대화 속에서는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에만 강세가 옵니다. 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 go to school in the morning. 자, 강하게 진한 글씨로 써진 글자는 강하게 있는 단어입니다. 강세를 받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I go to school in the morning. 또 우리나라 말은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죠. 나는 학교에 간다를 다 똑같은 강세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길이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읽기를 시켜보면 10명이 9명은 I go to school in the morning 이렇게 하지 않고 I go to school in the morning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읽는 습관으로 그 자리에다가 영어 단어만 대입해서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발음하지만 전체적으로 들으면 영어같이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 읽기를 연습할 때는 꼭 반드시 이렇게 스트레스를 생각해서 강약을 생각을 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The boy is interested in skating in winter.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oy interested in the skating winter. 그래서 그 소녀는 겨울에 스케이팅 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읽으라고 하면 The boy is interested in skating in winter 이렇게 읽는 사람 거의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 한국말이 우리나라 말의 그 특징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처럼 들리게 하도록 읽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강세를 염두에 두고 읽기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발음하기 힘든 발음이요. F자 발음과 자, 하고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입술을 무는 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우리 말 하면서 이런 발음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 쪽에 그냥 F를 입술을 안 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는 순치 마찰음이라고 해요. 순은 그 입술 순자예요. 그 다음에 치는 치아 이빨 치자죠. 그래서 입술과 이빨이 마찰해서 나는 음이라 그래서 아랫입술을 앞에 윗니로 물어서 내는 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옆에 유성음이라고 썼죠. 그래서 자, 모든 그 발음을 할 때 음들은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성음은 뭐냐면 여기 목젖에 손을 대봐서 떨리지 않으면 무성음입니다. 근데 이걸 떨리면 어떤 소리가 나는 거 봅시다. 브입니다. 브. 그래서 의 무성음은 유성음은 V자의 발음입니다. 브.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냥 F 발음을 그냥 쉽게 그냥 입술을 안 물고 그냥 푸 해버리면 어떤 음이 되냐면 푸가 됩니다. 푸. 자, 푸는 양순음입니다. 양은 두 개라는 뜻이죠. 두 개의 순은 입술이에요. 두 입술을 통해서 나는 음이라고 해서 양순음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입술을 붙여서 내는 음이죠. 푸. 자, 푸. 이게 무성음이거든요. 자, 푸. 유성음은 뭘까요? 네, V예요. V. boy 할 때. V. 그래서 이게 소리들은 다 이렇게 유성과 무성 이렇게 음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물어야 하는 fine을 대부분 사람들은 입술을 안 읽고 fine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 How are you? 안녕하세요. 그러면 fine, thank you. 아, 잘 있어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fine, thank you 하면 소나무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입술을 물어야 하는 F는 반드시 입술을 물어서 F자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fool, 그래서 바보, 속이다. 또 입술을 안 물고 그냥 하면 fool, 웅덩이, 풀장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전혀 다른 의미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할 때는 발음, F 발음을 항상 정확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S 발음이 있는데요. 설단 치경 마찰음이라고 하는데 설은 혀 설자입니다. 단은 끝단자, 혀끝. 혀끝이 자 치경이라는 건요. 그 앞에 윗니 뒷부분에 그 윗몸 입 천정으로 붙은 그 부분을 치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혀끝이 거기에 딱 붙어서 나오는 몸이에요.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가 맞붙어서 좁은 틈새로 공기 마찰로 생기는 무성음입니다. 그런데 유성음은 뭘까요? 즈. 그래서 그렇게 짝소리입니다. 그래서 스 발음. 그 다음에 스는요 설단 치차름이에요. 설단은 혀끝이 치아와 마찰 익힘을 설단치 차름 마찰음, 설단치 마찰음입니다.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그 혀끝을 내밀어서 공기 마찰로 내는 그 무성음이요. 그러면 쓰하고 유성음은 뭘까요? the. 그래서 sink는 가라앉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단 그 치차름으로 하면 쓰니까 think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때 I think so 해야 되는데 I think so 해버리면 나는 그렇게 가라앉아요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요 음도 th 발음도 반드시 이렇게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내밀할 때는 반드시 꼭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미국 사람들이 의미를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though도 마찬가지야. 유성음이죠. though 하면 뭐뭐일지라도. 근데 이거를 혀를 깨물지 않고 그냥 no 해버리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말이니까 그냥 쉽게 그냥 no 해버립니다. 그러면 밀가루 반죽이 있죠. 반죽이 돼버려요. 뜻이 전혀 달라지죠. 자, 그래서 뭐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일단 영어는 그 교과목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인 만나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걸음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창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그 샬롯 거미줄이 이제 후반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보셔서 끝까지 책을 한 권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을 김용택 가을입니다. 해질녘 먼들 어스름이 내 눈안에 들어섰습니다. 윗넋 아랫넋 온 들녘이 모두 샛노랗게 눈물 겼습니다. 말로 글로 다 할 수 없는 내 가슴속에 눈물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해지는 풀숲에서 오는 풀벌레들 울음소리 따라 길이 살아나고 먼들 끝에서 살아나는 풀빛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가고 해가 가고 꽃이 피는 작은 흙길에서 저녁 이슬들이 내 발등을 적시는
이 아름다운 가을 서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카페 늦가을의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가 싶더니 벌써 아침 저녁으로 추위를 느끼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이웃집 라디오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가을이라는 계절은 가슴속에 간직한 작은 추억의 감성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괜시리 떨어지는 낙엽만 보아도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하고 잔잔한 발라드 음악이나 7080 가요를 듣다가 눈물이 글썽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순을 넘긴 나이에도 20대 청춘의 감성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오늘도 차 한 잔을 마시고 긴 머리 날리며 친구들과 강촌으로 떠나는 경춘선 기차 속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봅니다. 20대 초반 무더운 여름날 몇 명의 친구들과 경춘선을 타고 강촌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장 핫한 물놀이 장소인 대성리, 청평, 강촌 일대 경춘선 주변은 젊은 청춘들로 넘쳐났었는데 335 남녀 무리들이 텐트도 치고 돗자리도 깔고 물놀이와 피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의 그룹이었지만 커플로 온 그룹들은 주위에 뜨거운 부러움의 시선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서너 명의 우리 대학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발사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같이 어울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서울 Y대 학생들이었고 그중 제이는 특히 나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외모는 그리 마음이 없었지만 똑똑하고 왠지 모를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만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얼마 후 연락이 오자 떨리는 마음에 도저히 혼자 만날 수 없어 친구를 불러내어 2대2로 첫 데이트를 시작으로 제이는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성격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났지만 어느 날 제이가 고대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병문안을 가서 잔디밭에 앉아 빵과 음료를 마시며 결국 마음을 열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려 막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에 나는 제이에게 선물할 고동색 스웨터를 짜기 시작했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중.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지만 동갑내기인 제이는 그저 친구 같은 감정 이상의 연인의 관계로는 발전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친한 친구의 결혼 전 함 들어가는 날 한 남자가 내 눈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신랑 측 친구였는데 지금의 남의 편, 남편을 만나는 것이었고 제이는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쯤 완성된 고동색 스웨터는 남편 될 사람의 튼튼한 몸뚱아리를 독차지해버렸고 이렇게 주인이 바뀐 스웨터는 내 추억 속에 제이의 이름만을 새겨놓은 채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가끔 아슬한 기억으로 되살아나곤 한답니다.
첫사랑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하고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첫사랑의 추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청춘의 시절에 한 가닥 러브스토리를 떠올려 보자니 주인이 바뀌어버린 스웨터가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과 바람과 커피향이 어우러져 잠시 추억 여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늦은 가을날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잠시 눈을 감고 시간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으로 요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70년대 가요 정종숙의 새끼손가락 보내드리며 신의의 카페 문을 닫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날 너와 내가 잔디밭에 앉아서 할 말을 대신하던 하얀 새끼 손가락 풀잎에 물들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손가락 마디마다 남아있는 것 같아. 마음에 꿈을 심던 그 시절이 생각나며 가만히 만져보는 하얀 새끼 손가락 풀잎에 물들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손가락 마디마다 남아있는 것 같아. 마음에 꿈을 심던 그 시절이 생각나며 가만히 만져보는 하얀 새끼 손가락 안녕하세요. 음악과 함께 듣는 영화 이야기 진행의 JR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다는 것은 전생의 수많은 인연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누구와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의 확률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어떤 우연의 상황에서 첫눈에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는 행운의 사람으로 그 인연을 꼭 잡아야 하는데 최근에는 워낙 스토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세상인지라 이젠 그렇게 첫눈에 반해 인연을 맺었다는 스토리들이 잘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추억의 옛 이야기처럼 단순하지만 잔잔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단편 만화영화 페이퍼맨은 월트 디즈니에서 2012년 11월 개봉한 7분짜리 흑백영화로 제85회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뉴욕에 사는 조지라는 한 남자가 바쁜 출근 시간에 서류 뭉치를 가득 품고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바람에 날아가는 종이를 잡으러 지나치는 타이피스트 맥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 한 장이 날아가 그녀의 얼굴을 덮게 되고 그로 인해 종이에 진한 립스틱 자국이 남고 맙니다. 두 사람은 그 상황에 잠시나마 미소를 주고받지만 곧 그녀는 열차가 도착해 떠나고 마는데 창밖으로 그를 뒤돌아보고 멀어지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헤어집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었는데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지만 종이에 찍힌 그녀의 빨간 립스틱 자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처리해야 할 서류 뭉치를 잔뜩 책상에 얹혀놓고 가고 그때 우연히 열린 창문으로 날아가는 종이를 잡다가 건너편 건물의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책상이 서류 뭉치로 한 장 한 장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수없이 날려보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급기야 그녀의 립스틱이 찍힌 마지막 종이를 비행기로 접어 날려보려 하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그때 그녀는 면접이 끝나 건물 밖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는 심한 상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뛰쳐나가 자동차들 사이로 위험하게 길을 건너가지만 이미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떨어뜨린 립스틱 찍힌 종이 비행기가 우체통 위에 널브러져 있자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한 그는 힘차게 하늘 위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허공에 그가 날렸던 수많은 종이 비행기들이 마법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그를 쫓아와 몸에 달라붙으며 알 수 없는 어디론가 이끌어갑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자 포기한 채 이끌려가는데 같은 시각 립스틱이 찍힌 종이 비행기는 어디론가 날아가더니 그녀가 있는 꽃집에 떨어지고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녀를 종이 비행기가 다시 날아올라 어디론가 이끌자 그녀가 따라옵니다. 전철역으로 들어가 열차가 도착한 곳은 그날 아침 그와 그녀가 만났던 플랫폼이었고 종이 비행기가 잔뜩 몸에 붙은 조지와 립스틱이 찍힌 종이 비행기를 따라온 맥이 그곳에서 다시 만나 서로 활짝 웃으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의 설렘과 두근거림을 녹아낸 흑백 영상 속에서 립스틱 자국만이 강렬한 레드 컬러의 색감을 전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웃집 라디오 음악과 함께 듣는 영화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린 페이퍼맨의 스틸 사진의 영상을 감상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수 윤미래가 부르는 터치 러브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인생을
가을 영화처럼 내 손 끝에 그대가 스치면 차가웠던 심장에 온기가 번지죠.